야, 너도 이제 늦기 전에 뭐라도 좀 해봐라. 친구 놈의 잔소리 반, 진심 반 섞인 충고에 그래. 나도 한번 취미라는 걸 가져보자 싶어 찾아 나선 게 바로 배드민턴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뻔하다 싶었죠.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땀 뻘뻘 흘리며 네트 앞에서 아웅다웅하는 모습, 뭐 특별할 게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클럽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 이건 뭔가 다르다는 직감이 딱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젊은 아니, 젊다기보다는 잘 관리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녀가 자연스럽게 섞여 곡식 게임을 하는 풍경, 하이파이브는 기본, 실수하면 등을 토닥여주고, 잘하면 어깨를 툭 치는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 운동 끝나고 땀에 젖은 얼굴로 깔깔거리며 음료수 한 잔, 혹은 맥주 한 잔 기울이는 그 분위기. 그래, 딱 감이 왔죠. 여기 작업하기 딱 좋은 맛집이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클럽은 오전 시간대 위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인지 회원들 연령대는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았죠.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소위 남편 돈 잘 벌어서 팔자 좋게 운동이나 다니는 분들 말이에요. 물론 저처럼 순수하게 운동과 네트워킹을 위해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건 부부, 동반 회원들이었어요. 사이좋게 같이 와서 운동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웃고 떠드는 모습,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을 주기도 했네요. 남녀 비율은 남자가 6할, 여자가 4할 정도. 여자 회원들이 꽤 많은 편이라 저 같은 솔로 남자 회원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죠. 솔직히 제 배드민턴 실력 형편없었죠. 셔틀콕 네트 너머로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거든요. 강 스매싱은커녕 언더 클리어도 간당간당했어요. 하지만 운동이 어디 실력으로만 하는 건가요? 중요한 건 관계였죠. 저는 타고난 부침성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특유의 넉살과 능글맞음으로 누나 거리며 살갑게 다가갔어요. 게임 중에 음료수 병뚜껑 따서 건네주고 쉬는 시간에 어깨 좀 주물러 드리고 칭찬은 또 얼마나 살살 녹이듯 날렸는지 몰라요. 와, 누나, 방금 드롭샷 각도 예술이었어요. 프로 선수인 줄. 어우, 자세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시네요. 혹시 밤에 몰래 레슨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헤어밴드 색깔이랑 옷이랑 완전 찰떡인데요? 역시 센스가 남다르시다니까. 이런 가짜는 아부해도 누님들은 까르르 웃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속으로는 이놈 봐라 했을지도 모르지만 겉으로는 싫은 티내는 분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실력은 바닥이지만 클럽 내 인싸로 빠르게 자리 잡았어요. 운동 후 점심 겸 맥주 한 잔은 거의 클럽의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땀 흘리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맛도 일품이지만 사실 그 자리는 또 다른 게임의 시작이었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농담을 던지고 은근한 눈빛을 교환하는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제 레이더망에 강력하게 포착된 분이 있었죠. 뭐랄까, 존재감이 남달랐어요. 특히 몸매가, 딱 웃는 민턴복 위로 드러나는 볼륨감이 장난 아니었죠.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쁘장한지 흔히 말하는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굳이 찾자면 배우 김민정? 물론 그분만큼은 아니었지만 크고 동그란 눈망울,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이 딱 그 느낌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김민정? 소리가 절로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 누나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끼가 이건 김민정 배우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죠. 남자 회원들, 특히 아저씨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보면 그 진가가 드러나더라고요. 살짝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애교 넘치게 대답하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까르르 웃으며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기대더라고요. 민턴복도
유난히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것만 골라 입는 것 같았고요. 결정적으로 배드민턴 실력도 상당했어요. B조는 아니었지만 C조 상위권 실력은 되어 보였죠. 이러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죠.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났기에 처음엔 그냥 예쁘고 인기 많은 누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뭐 나까지 거기에 끼어들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무리 속에서 거의 여왕벌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슬슬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저 누나랑도 한번 친해져 보자 했죠. 문제는 이 누나가 남편이랑 같이 운동을 나온다는 거였어요. 남편분도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듬직한 체격에 서글서글한 인상. 저랑도 몇 번 같이 게임을 치며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클럽에서 부부가 같이 운동한다고 해서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묘한 스릴감을 더하더라고요. 저는 특유의 관계 중심 전략을 가동했죠. 운동할 때 일부러 그 누나 근처에서 몸을 풀거나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슬쩍슬쩍 눈을 맞추며 미소를 보냈어요. 게임이 끝나면 누나, 오늘 스매싱 완전 날카롭던데요? 같은 칭찬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녁 시간에 개인톡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가볍게요. 누나, 오늘 운동 수고 많으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늘 입으신 파란색 운동복 진짜 잘 어울리시던데요? 역시 패션 센스가 점점 수위를 높여갔죠. 혹시 주말엔 보통 뭐 하세요? 남편분이랑 항상 같이 보내시는 편이에요? 누나, 갑자기 생각나서 카톡했어요. 잘 자요? 답장은 꽤 잘 오는 편이었어요. 이모티콘도 섞어 쓰고 가끔은 먼저 선톡을 보내기도 했고요. 물론 딱히 선을 넘는 내용은 없었지만 남편 있는 유부녀와 밤늦게 개인톡을 주고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짜릿했거든요. 이 누나 혹시 하는 기대감을 품게 만들기 충분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배드민턴 클럽을 잠시 떠나게 되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요. 일 때문에 바빠지기도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클럽 사람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죠. 그러다 우연히 예전 클럽 멤버였던 형과 연락이 닿아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김에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클럽 사람들 안부를 물었죠. 형, 그때 맨날 우리한테 잔소리하던 총무 형님은 잘 계시죠? 아, 그리고 민정 누나, 그 예쁘장하고 인기 많던 누나 있잖아요. 아직도 A조 못 달았대요? 맨날 술값 내게 하자던 박 사장님은 요즘도 자주 나오세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근황을 묻는데 그 형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민정 누나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야, 너 진짜 몰랐냐? 그 누나 몇 달 전에 완전 대형 사고 쳤잖아. 내용인즉슨 민정 누나가 같은 클럽의 또래 남자 회원과 바람이 났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은 관계로 발전해서 결국 남편에게 들켰다는 거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람 상대가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당시 클럽에서 나름 친하게 지냈고 형하며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사건이 터진 날 클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 누나의 남편이 그 형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며 뒤엉켰고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형의 와이프는 충격과 분노의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민정 누나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 때문에 클럽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라켓은 물론이고 플라스틱 의자까지 날아다녔다고 하니 그 상황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더 가관인 것은요. 바람난 형의 와이프가 클럽 회원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당신들도 얘네 둘이 이런 사이인 거 알고 있었지? 몰랐다고?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야.
라며 악을 쓰며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두 사람과 가깝게 지냈던 정근이 형한테까지 불똥이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저것들이랑 맨날 붙어 다녔잖아. 똑바로 말해. 알고 있었어. 몰랐어? 라며 몰아붙이는데 정근이 형은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정말 몰랐습니다. 진정하세요. 라며 한참을 다독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전해주는 형은 제가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 클럽뿐만 아니라 그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던 희대의 스캔들이었거든요. 정작 그 클럽 출신이고 당사자들과도 안면이 있던 제가 까맣게 몰랐으니 말이죠. 하긴 제가 클럽을 떠나고 나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고 워낙 연락을 안 하고 지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죠. 형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민정 누나는 결국 이혼했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 그 형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들었고 클럽은 당연히 둘 다 제명됐지. 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있겠냐. 솔직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동호회 불륜, 말로만 듣던 이야기가 그것도 제가 누나 하며 따르고 속으로 흑심을 품기도 했던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는 게 말이죠. 기분이 참 묘했어요. 약간의 배신감? 아니, 그보다는 안타까움과 허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쁘고 매력 넘치던 누나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2달쯤 지났을까 싶었네요. 지방에서 꽤 큰 규모의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어요. 마침 주말이기도 하고 아는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응원 삼아 대회장을 찾았죠. 여기저기 코트를 기웃거리며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요. 등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창식이 아니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네요. 민정 누나였거든요. 예전보다 살짝 살이 빠진 듯 했지만요. 여전히 예쁘고 화사한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반갑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아는 척을 했어요.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어떻게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혹시 나 때문에 온 건가? 짧은 순간 이 누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더럽다거나 혐오스럽다는 감정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안타까움이었죠. 속마음을 굳이 표현하자면 딱 이랬죠. 아, 누나 진짜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으며 반가움을 표했죠. 누나,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다 보네. 그러게 말이야. 너 여기 웬일이야? 시험 나왔어? 아뇨. 그냥 구경 왔어요. 누나는 시험 나오셨어요? 응. 나 얼마 전에 드디어 비조 달았잖아. 그래서 기념으로 나왔지. 자신의 비조 승급을 자랑하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또 한 번 혼란스러웠죠.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은 사람 같지 않게 너무나 밝고 강당해 보이더라고요. 우와, 진짜요? 축하드려요. 이야, 제가 그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역시 운동신경이 남다르시다니까. 호호. 뭘, 아무튼 너무 반갑다, 창식아. 이따 끝나고 시간 되면 나랑 축하주 한잔할래? 내가 쏠게. 그러면서 자기 얼마 전에 수원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더라고요. 나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살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혹시 수원 쪽으로 올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당당함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누나, 시간 되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헤어지고 며칠 뒤 정말로 누나에게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창식아, 오늘 운동 끝나고 시간 돼? 괜찮으면
둘이 저녁이나 같이 먹자.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한 신호였죠. 속으로 쾌재를 불렀네요. 왔구나. 네. 좋아요. 누나, 마침 저녁 약속 없었는데 잘 됐네요. 제가 맛있는 데 아는데 거기로 갈까요? 좀 조용한 데긴 한데 분위기 괜찮아요. 일부러 조용한 곳을 강조했죠. 누나도 제 의도를 눈치챘으리라. 어머. 그래? 그럼 그러자. 창식이 내가 알아서 해.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누나 생각뿐이었어요. 유부녀일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혼녀였죠. 게다가 저보다 5살이나 많은 형과 바람까지 피웠던 전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 같은 연하남이 좀 껄떡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을까?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위험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일부러 조금 외곽에 있는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누나가 주변을 쓱 둘러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어쭈, 최창식 제법인데. 선수 다 됐네? 무슨 밥 먹으러 이런 데까지 와? 딱 걸렸지만 저는 특유의 능청스러움으로 받아쳤죠. 에이, 누나 저 그런 놈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 집 음식이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 분위기도 좋고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탐색전에 들어갔죠. 예전 클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칭찬으로 포문을 열었어요. 누나, 근데 진짜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비결이라도 있어요? 역시 솔로가 되니까 자유로워 보여서 그런가? 호호. 얘 또 농담한다. 뭐가 예뻐져. 늙었지.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는 웃는 게 진짜 100만 불짜리예요. 누나랑 사귀는 남자는 참 좋겠네. 맨날 이렇게 예쁜 모습 볼 수 있어서. 누나는 싫지 않은 듯 웃으며 제 말을 받아줬어요. 슬슬 작업 멘트의 수위를 높여갔죠. 근데 누나, 솔직히 좀 외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리 혼자가 편하다지만 가끔은 옆에 누가 있었으면 싶을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어. 그렇죠? 뭔가 좀 새로운 자극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자극이라는 말에 누나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어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으며 저를 바라봤죠. 새로운 자극이라 그런 게 있으면 좋긴 하지. 됐다. 반응이 왔다 싶었죠. 저는 더욱 노골적으로 다가갔죠. 거의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누나가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근처에 커피숍이나 갈까? 이때다 싶었죠.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어요. 커피숍은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운동해서 그런가. 다리가 좀 뻐근하네요. 저기 드라이브스루 가서 커피 사서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차에서 잠깐 얘기나 할까요? 야경 괜찮은데 아는데. 이건 거의 대놓고 우리 둘만 있자는 신호였죠. 제 의도를 모를 리 없는 누나는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배시시 웃으며 그 특유의 살짝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감당할 자신은 있고? 와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클럽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누나의 남편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어요. 이래도 되나? 하는 아주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죠.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일단 하고 보자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 뭐 어때요?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이제 와서 눈치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살짝 목소리를 낮추고 누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죠. 감당이라뇨. 누나 같은 여자 앞인데 제가 뭘 못하겠어요. 오히려 제가 누나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인데요. 자신감 넘치면서도 상대를 띄워주는 제가 자주 써먹는 수법이었죠. 누나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는 듯 다시 한번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그대로 차를 몰아 가장 가까운 야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둘만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향했죠. 좁은 공간 안 어색한 침묵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누나가 먼저 입을 열 필요도 없었죠. 아니, 말이 필요 없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잊힌 듯이 서로에게 달려들었죠.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었던 건지요. 정말이지 격렬했어요. 숨 막힐 듯한 열기 속에서 서로를 탐닉했죠.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나서요. 누나가 먼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어요. 약간은 불안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누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능숙하게 그리고 다정하게요. 걱정 마요. 누나, 우린 그냥 같이 운동하는 좋은 누나 동생 사이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일은 그냥 우리 둘만의 작은 비밀로 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그렇게 지내면 돼요. 누나만 조심하면 아무도 몰라요. 비밀은 우리 둘만 아는 거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죠. 이것은 결코 작은 비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죠. 클럽에서 혹은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요.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거든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의 파트너십은 이제 코트 밖 훨씬 더 위험하고 짜릿한 관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죠. 저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당장은 이 스릴을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늦바람 난 배드민턴이 제게 가져다 준 것은 건강한 취미생활만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며 그래서 더 매혹적인 무언가였죠. 안녕하세요. 올해 32살. 미혼남입니다. 5년이나 만났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니 정말이지 남은 건 지친 마음하고 텅 빈 것 같은 허탈감밖에 없더라고요. 헤어지고 나서도 한동안은 연애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멍하니 지냈던 것 같아요. 전 여자친구와의 좋았던 기억들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차여서 더 그랬던 건지 아니면 객관적으로도 정말 괜찮았던 전 여친의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가만히 이렇게 퍼져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보자. 땀이라도 흠뻑 흘리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의 흑심도 있었죠. 혹시 모르잖아요.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 또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배드민턴이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탁월한 선택이었죠. 정말 좋았거든요. 아시다시피 배드민턴은 남녀가 같이 어울려서 곡식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실수하면 등도 토닥여주고 스킨십이 꽤 자연스러워요. 운동 끝나고 다 같이 땀 흘린 얼굴로 웃고 떠들면서 음료수 한잔하는 그 분위기네. 맞아요. 솔직히 작업하기 딱 좋은 환경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제가 가입했던 클럽은 연령대가 꽤 다양했어요. 30대 초반인 저부터 시작해서 50대 후반 형님, 누님들까지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 만나는 재미도 쏠쏠했죠. 거기서 30대 중반의 싱글 누나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몸매도 늘씬한 분이었는데 인상이 좀 차가워 보여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나 살짝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누나가 먼저 창씨가 나랑 한 게임 칠래? 하고 툭 말을 걸어오더군요. 속으로 옳다구나 싶었죠. 네. 누나, 완전 좋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바로 네트 앞에 서서 파트너로 같이 게임을 뛰었어요.
그렇게 게임을 핑계 삼아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카톡도 주고받다가 어쩌다 보니 사귀는 사이까지 됐었네요. 물론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아, 운동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고 연애까지 할 수 있구나. 이게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배드민턴을 꾸준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러다 정말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딱 보자마자 헉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쁜 분이었어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배우 김민정 씨를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외모였죠. 눈은 어찌나 크고 동그란지, 피부는 또 뽀얗고, 몸매는 늘씬하고, 그냥 코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후광이 비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뒤로는 그분을 볼 때마다 속으로 민정 누나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완벽해 보이는 누나가 유부녀였다는 거죠. 남편분이랑 같이 클럽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 진짜 예쁘시다 감탄하면서 친한 누나 동생 사이 정도로만 지냈어요. 워낙 눈에 띄는 외모라 주변의 남자 회원들이 항상 들끓었지만 제가 감히 어떻게 해볼 생각은 못했죠. 유부녀에게 플러팅을 한다거나 단둘이 시간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냥저냥 클럽 누나로 알고 지낸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그 누나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한 기회에 다시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결국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된 거예요. 처음 다시 만났을 때는 서로 좀 조심스러웠어요. 누나도 큰일을 겪은 직후였고 저도 괜히 상처를 건드릴까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서로 외로울 때 가끔 만나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한잔하는 그런 편한 사이로 지내자고 쿨하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마치 자석의 S극과 N극처럼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리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그냥 엔조이가 아니라 서로에게 깊이 빠진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나이 차이요? 네, 무려 15살이나 나요. 제가 32이니까 누나는 47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주변 사람들처럼 그녀를 그냥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여자 정도로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약간의 편견과 의심이 있었죠. 하지만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누나는 전 남편이 첫 남자였대요. 그런데 연애 시절부터 결혼하고 신혼 때까지 부부관계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다고 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리스 부부였던 거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대요. 누나도 아직 젊고 어디 가서 예쁘다는 말도 꽤 듣는 편인데 남편이 자신을 전혀 여자로 봐주지 않는 현실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대요.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으로 골마가던 중에 클럽에서 알게 된 그 형을 만난 거죠. 그것도 뭐 자주 만나서 뜨거운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정말 딱 2번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죠. 누나, 제가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제가 누나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의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벌써 만난 지 9개월 정도 됐네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저 때문에 혹시 누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건 아닐까. 이 관계가 과연 괜찮은 걸까 싶어서요. 그래서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정말 괜찮냐고요. 그런데 누나는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식아, 나는 너를 만나고 나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내 덕분에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끼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요즘 나는 내 인생에 너무너무 만족해. 그러면서 오히려 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혹시 제 앞길에 문제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요. 사실 저희는 아직 주변 사람들 아무에게도 저희 관계를 알리지 않았어요.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불륜녀라는 꼬리표가 붙은 누나와 15살 어린 제가 사귄다는 걸 알렸을 때 저희에게 돌아올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저희 둘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만나고 있네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은 그저 서로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행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당신들의 관계는 15살이라는 나이 차이, 그녀의 과거, 그리고 비밀 유지라는 열어 넘어야 할 산들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이나 모두에게 인정받는 관계 같은 어떤 이상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움과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현재 느끼는 소중한 감정들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목적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는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명호는 행복이 그렇게 미래의 특정 지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당신과 그녀가 함께 걷고 있는 이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